칙 본편. 땅속에서 시간을 끌어올리는 뿌리. 1. 칡이 건네는 첫인상. 칡은 눈에 잘 띄지 않는 식재료입니다. 시장에서도 식탁 위에서도 그 모습이 먼저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칡은 땅속에 묻혀 있습니다. 잎과 줄기는 무성하지만 우리가 먹는 부분은 늘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한 모금의 칡즙을 마시거나 칡가루로 만든 묵을 천천히 씹어보면 이 식재료가 왜 오랜 세월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는지 알게 됩니다. 차갑고 담백하며 단맛은 거의 없고 대신 몸 안으로 스며드는 묘한 무게가 남습니다. 칡은 맛으로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몸의 반응으로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번 여정에서는 늘 자연 속에 있었지만 식재료로는 자주 말해지지 않았던 이 깊은 뿌리 하나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칡의 기원. 땅속에서 시작된 생존의 식물. 칡은 아주 오래전부터 동아시아 전역에 자생해온 식물입니다. 산과 들,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경계에서 스스로 뿌리를 내리고 자라왔습니다. 번식력은 강하고 뿌리는 깊으며 땅속에서 넓게 퍼집니다. 이 성질 때문에 칡은 한편으로는 구황식물이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골칫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던 시절 칡 뿌리는 삶아 먹고 말려 가루로 만들어 연명할 수 있는 귀중한 자원이었습니다. 반대로 현대에 들어서는 살림을 덮어 다른 식물을 밀어내는 침입성 식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이 상반된 평가는 칡이 가진 생존력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3. 우리가 아는 칡. 쓴맛과 해독의 이미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칡은 몸에 좋은 것, 열을 내리는 것, 숙취에 좋은 것으로 기억됩니다. 칡즙, 칡차, 칡가루. 이 형태들은 맛보다 기능이 먼저 떠오릅니다. 달지 않고 향도 강하지 않으며 쓴맛마저 느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칡은 맛있기 때문에 찾는 식재료라기보다 필요해서 선택하는 식재료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4. 우리가 잘 모르는 칡. 전분의 성격과 질감. 칡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쓴맛, 해독, 숙취 같은 기능적인 언어부터 떠올립니다. 하지만 칡을 식재료로 깊이 들여다보면 이 모든 이미지는 사실 전분이라는 구조 위에 얹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칡의 중심은 뿌리이고 그 뿌리의 중심은 전분입니다. 칡전분은 눈에 보이는 양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칡 뿌리를 캐고 씻고 갈고 물에 풀어 가라앉히는 과정은 단순한 가공이 아니라 선별에 가까운 기다림입니다. 빠르게 걸러지는 전분은 버려지고 가장 무겁고 고운 입자만이 바닥에 남습니다. 이렇게 얻은 칡전분은 다른 전분과 비교했을 때 몇 가지 분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먼저 입자의 결입니다. 밀이나 옥수수 전분이 요리를 묶는 역할을 한다면 칡전분은 요리를 정리합니다. 점성이 강하지만 끈적이지 않고 농도를 만들지만 맛을 덮지 않습니다. 열을 가했을 때의 반응도 다릅니다. 칡전분은 천천히 반응하고 투명해지는 순간이 비교적 늦게 찾아옵니다. 그만큼 급하지 않고 완성된 질감 역시 급하게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칡묵은 젓가락으로 집었을 때 쉽게 부서지지 않고 입안에 들어갔을 때도 즉시 녹아버리지 않습니다. 미끄러지듯 넘어가지만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는 분명한 존재감을 유지합니다. 이 질감은 쫀득하다거나 말랑하다라는 말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차갑고 단정하며 정돈된 느낌. 마치 물과 고체의 경계에 오래 머무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맛의 개입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칡전분 자체의 맛은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단맛도 쓴맛도 향도 없습니다. 그 대신 주변의 온도, 양념 함께 먹는 재료의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줍니다. 이 때문에 칡은 맛을 만드는 식재료라기보다 맛의 형태를 잡아주는 식재료로 작동합니다. 여기서 칡의 식재료적 성격이 분명해집니다. 칡은 주인공이 되기보다 요리의 구조를 안정시키는 쪽을 선택합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없으면 균형이 무너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칡은
화려한 조리법과는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강한 불, 강한 양념, 빠른 조리에서는 그 장점이 쉽게 사라집니다. 대신 시간을 들여 굳히고 차갑게 식히고 천천히 먹는 과정에서 비로소 칡의 전분은 제 성격을 드러냅니다. 이 점에서 칡은 현대적인 즉각적인 맛과는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바로 만족을 주지 않고 먹는 속도를 늦추며 몸의 반응을 먼저 끌어냅니다. 우리가 칡을 몸에 좋은 식재료로만 기억해왔다면 그 이면에는 이렇게 조용하고 정제된 전분의 성격이 숨어 있었습니다. 칡은 맛을 주장하지 않는 대신 식사의 리듬을 바꾸는 식재료입니다. 5. 알아야 할 칡의 특성. 생, 전분, 추출의 차이. 칡은 형태에 따라 완전히 다른 식재료가 됩니다. 생칡은 쓴맛과 흙내음이 강합니다. 그대로 먹기보다는 추출이나 가공이 필요합니다. 칡전분은 맛이 거의 없고 질감만 남습니다. 묵, 농도 조절, 차가운 요리에 적합합니다. 칡즙 칡차는 기능성이 강조됩니다. 맛보다는 몸의 반응이 중심이 됩니다. 이처럼 칡은 조리보다 가공이 중요한 식재료이며 손을 거칠수록 성격이 달라집니다. 6. 조심해야 할 칡의 기본 성격. 과도한 기대. 칡은 흔히 몸에 무조건 좋은 식재료로 소개됩니다. 하지만 이 기대가 오히려 칡을 오해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칡의 효과는 즉각적이지 않습니다. 약처럼 빠르게 작용하지 않고 음식처럼 천천히 몸에 반응합니다. 또한 과도하게 농축된 칡즙이나 무분별한 섭취는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성격의 식재료이기 때문입니다. 칡은 많이 먹는 식재료가 아니라 필요할 때 적절히 사용하는 식재료에 가깝습니다. 7. 실제 음식 속의 칡. 차갑고 정돈된 자리. 칡은 뜨거운 요리보다는 차갑고 정리된 음식에서 제 역할을 합니다. 여름철 칡묵은 몸의 열을 가라앉히고 식사의 속도를 늦춰줍니다. 양념이 강하지 않아도 식감만으로 충분한 만족을 줍니다. 최근에는 디저트나 건강식으로 칡전분을 활용한 젤리, 푸딩 형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칡은 주인공이 되기보다는 구조를 만드는 역할을 맡습니다. 8. 지역과 사회 속의 칡. 식재료와 환경의 경계. 칡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닙니다. 이 식물은 오래전부터 자연과 인간의 관계가 그대로 드러나는 존재였습니다. 한때 칡은 사람을 살린 식물이었습니다. 흉년이 들고 곡식이 떨어졌을 때 땅속 깊이 묻혀있던 칡뿌리는 마지막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삶아먹고 말려가루로 만들고 배를 채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던 시절에 칡은 분명 귀한 자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이 식물의 위치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칡은 너무 잘 자랍니다. 너무 깊이 뿌리를 내리고 너무 빠르게 주변을 덮습니다. 숲에서는 다른 식물의 빛을 가리고 관리되지 않으면 산림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현대에 들어 칡은 일부 지역에서 제거 대상, 즉 문제 식물로 분류됩니다. 같은 식물이 한 시대에는 생존의 열쇠였고 다른 시대에는 관리해야 할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칡은 단순한 식재료의 범주를 벗어납니다. 칡은 우리가 자연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소비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제거의 과정에서 다시 질문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자라는 식물을 정말 버리기만 해야 할까? 산림 정비 과정에서 나온 칡을 전분으로 활용하고 식재료나 기능성 원료로 다시 연결하려는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버려지던 것이 다시 식탁으로 돌아오는 흐름. 이는 단순한 재활용이 아니라 식재료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에 가깝습니다. 칡은 이 흐름에서 슈퍼푸드라는 이름으로 다시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이름은 칡을 설명하기에는 조금 빠르고 조금 가볍습니다. 칡의 가치는 특정 영양소 하나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버려질 수 있었던 식물이 다시 선택되고 다시 쓰이는 과정 자체가 이 식재료의 진짜 의미에 가깝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딜레마가 존재합니다.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제거해야 하는 식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버리고 싶지 않은 인간. 칠근 이 두 입장 사이에서 항상 애매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칠근 무조건 지켜야 할 자연도 아니고 무조건 소비해야 할 식재료도 아닙니다. 칠근 묻습니다. 우리는 식재료를 필요할 때만 부르고 불편해지면 밀어내는 존재로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은 칙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야생식물, 부산물, 비주류 식재료, 그리고 아직 식탁에 오르지 못한 수많은 자원으로 이어집니다. 칠근 그 경계에 서 있는 식재료입니다. 자연의 힘이 너무 강해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 힘 덕분에 다시 선택받기도 하는 식물. 그래서 칡을 식재료로 다룬다는 것은 단순히 몸에 좋은 음식을 소개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자연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돌아보는 일에 가깝습니다. 칡은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땅속에서 퍼져나간 뿌리는 아주 오래된 질문을 지금도 던지고 있습니다. 버릴 것인가? 다시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가? 9. 칡과 함께할 때 조심해야 할 조합. 칡은 차갑고 단단한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이미 몸을 식히는 음식과의 중복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빙과류, 찬 음료, 과도한 생식과 함께하면 소화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능성 음료나 보조식품과 함께 과다 섭취하는 것도 권장되지는 않습니다. 칡은 단독으로 혹은 단순한 식사 속에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10. 칡과 궁합이 좋은 조합. 반대로 담백한 단백질 음식이나 따뜻한 식사와 함께할 때 칡은 균형을 잡아줍니다. 죽밥, 따뜻한 차와의 조합에서는 몸의 리듬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양념이 강하지 않은 한식과도 잘 어울리며 식사의 끝을 차분하게 마무리해줍니다. 11. 칡이 남기는 여운. 몸이 먼저 기억하는 식재료. 칡은 맛으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대신 먹고 난 뒤의 상태로 남습니다. 속이 차분해지고 열이 가라앉고 몸이 잠시 멈춘 듯한 느낌. 이 여운이 바로 칡이라는 식재료의 본질입니다. 12. 깊은 뿌리의 끝에서. 오늘 우리는 땅속 깊이 묻혀있던 칡 하나를 따라 자연, 식문화, 그리고 사회의 경계까지 걸어왔습니다. 강하지 않지만 오래 버티는 뿌리, 드러나지 않지만 사라지지 않는 존재. 칡은 슈퍼푸드라는 이름보다 시간을 견뎌온 식재료라는 표현이 더 잘 어울립니다. 다음 식재료의 여정에서도 이렇게 조용하지만 깊은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맛있는 식재료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